안녕하세요. 드론드론 이걸제의 민속이야기 32번째 두레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추석들은 잘 쉬셨슈? 참 추석도 코로나 영향을 받으니까 참 이상하대요. 아들내미가 대전 살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필 아들 며느리가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이 감기 기운이 있대요.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감기로 뭐 몸살을 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하고 마누라가 늙었다고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고 집에를 안 올 수 없으니 와가지고 방에도 안 들어오고 성묘만 같이 다녀오고서 그냥 가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거 빨리 지나고 가야겠다. 진짜 좋은 날마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구나. 추석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이제 조상산소는 어제 다녀왔고, 오늘은 이제 끝나면 심우성 선생님 산소의 성묘를 갈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보내야겠어요, 저도. 뭐, 즐거운 일 크게 없었지만, 아무것도 더 할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의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를 조심하는 건 내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두레 얘기로 가겠습니다. 두레 얘기도 이제 얼추 갔죠?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만물두레, 그리고 이제 더불어 같이 가는 먹매두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물두레와 만물두레는 같은 말일까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 쓰는 마을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두레는요, 한 집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집 논을 두레꾼들이 한 번 매느냐 두 번 매느냐가 한물두물이에요. 근데 한 번 맨다고 해서 꼭 만물을 매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를 이제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역시 가뭄이죠. 그 물 사정이 안 좋아서 물을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레라고 하는 것은 백중 이전에 모두 끝납니다. 백중을 넘어가는 두레는 못 봤어요. 200개 이상 두레를 조사했어도. 두레 끝나는데, 그러니까 7월 음력 한물두레도 7월 초하루에서 7월 열나흘 사이에 매는 거예요, 다. 그런데 만물론매기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두물을 매는 거죠. 그 두물 매기를 두레꾼들이 매는 것이고요. 물사정이 웬만큼 좋아가지고요, 대부분의 논을 만물로 매는 두레 공동작업을 만물로 매는 두레들은 한물두레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만물두레 그러죠. 만물두레, 두레 그러는데, 두레 세우면 당연히 만물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물두레라고 하는 동네들은 물사정이 고르지를 못해서 어떤 논은 두 벌매기를, 어떤 논은 세 벌매기를 섞어서 하는 두레는 한물두레라는 말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전체적인 쪽에서 50% 이상이 한물두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산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산은 가보니까 이게 50%도 넘고요. 산간지역 일부 외에는 거의 한물두레예요. 만물두레 이렇게 하는 두레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보고 꼽으라고 하면 대농, 부농들과 그 두레가 관계가 좋은 두레들이에요. 좀 거꾸로 말하면 대농들이 두레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협력적인 경우를 넘어가는 두레들은 먹매두레만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건 먹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한물두레는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들이 많은 지역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장정들이요, 논매기 공동작업을 대여 안 해도 펌파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동네들, 이런 동네들이 한물두레를 많이 하고요.
이런 마을들은 민속놀이를 많이 즐깁니다. 그러니까 두레가 먼저 두물두레에서 제가 두레 체력이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그건 체력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두레를 하기 때문에 보름 이상 한 달까지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특별한 민속놀이가 많고 즐기는 것을 많이 하는 두레들은 오히려 두레를 적게 하는 한물두레나 먹말두레들입니다. 이 두레들을 만물을 논매기를 하는 쪽은 당연한 사항들이 있겠죠. 네물, 세물, 두물두레는 만물은 자동입니다. 그냥 가는 거고요. 결국 그 만물두레의 마을 두레로서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논농사 환경이 좋고 웬만큼 좋고요. 그리고 두레와 그 대농가가 협력적이고 서로 존중하고요. 그런 데들이 하는데 들이 넓은 데가 많지만 산간 지역도 이것은 행하는 데가 많다.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논매는 방법으로서의 만물두레. 이는요 대부분 호미를 적게 쓰죠. 안 쓸 수는 없어요. 호미를 쓰는 논들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두벌 논매기를 하는 경우에는 호미를 써야 되죠. 세벌 만물론을 매는 데는 거의가 대부분 맨손으로 매지만요. 그러니까 모내기가 늦어서서 두 벌 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 땅이요. 모래가 많이 섞인 땅들은 물도 흡수지만 땅이 쉽게 가라앉는다고 하죠. 딱딱해져 가지고 손으로 뜯을 수가 없어요. 풀을. 그래서 모래땅 그리고서니 풀이 많은 논들은 호맹이로 매고요. 만물로 매는 논은 90% 이상이 맨손으로 맵니다. 맨손으로 논을 매는 것. 골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벌레집, 밤나무 벌레집을 따서 손가락에 끼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만물놀매기의 경우에는 헐렁해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물론 그거 매는 거요. 두레꾼들 밟고 다니는겨. 그러니까 대부분 뭐 열마지기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이 내가 농사일을 할 경우에 농부 논매는 일꾼은 넷 얻어요. 넷. 그럼 나까지 5이 열마지기 맨다고요. 근데 두레꾼들은 열마지기 한 자락에 몇 명이 들어가요? 많으면 150명 들어간다고요. 작으면 30명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쫙 훑어나가니까 사실 뭐 발로 밟혀서 풀이 죽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헐렁헐렁 하는 것이 특징이죠. 물론 호미는 허리춤에 차고 하고요. 호맹이 빼놓고 논두렁에서 들어가면 두레벌 주는 거 맞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두레풍장은 많습니다. 거의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논을 매고 이동하는 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매고 이동하는 시간들이 길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놀며 풍장을 치는 형태라서 하루 종일 풍장 소리가 끝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일 안 하는 것 같을 정도로 풍장을 많이 치고요. 논 매는 소리는 논에 들어가면 하고요. 논에 나오면 끝나고요. 거의 뭐 날마다 뭐 일부 뚜레에서는 소리꾼들이 마땅하지 않으면 후렴이나 하고 말지라도 논 매는 소리 계속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물도래에 민속이 풍부합니다. 이건 민속 놀이가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물두레가 체력이 잘 된다고 하는 것만큼 특별한 민속, 두레에는 민속이 많아서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민속들이 많죠.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있는 두레 관련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동네들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두물두레나 한물두레에서 나온 거 못 봤고요. 전부 어떻게 해요? 만물두레에서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건 지명해도 되겠죠. 부여에 있는 세두 두레풍장도 만물두레고요. 연산 백중놀이 역시 만물두레고요.
결성농요, 결성지역의 농요도 만물두레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두레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른들이 대부분이 한물, 두물, 세물을 나누지 않는 동네들로 가서 무조건 얘기할 때 두레 그러면 만물두레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궐 거의 받습니다. 일부 마을만 안 받아요. 일부 마을. 만물두레만 하는 동네들도 금강변의 두레들을 조사해 봤는데 금강변에는 역시 홍수 때문에 한벌 두레를 세우더라도 궐을 안 받는 동네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적습니다. 제가 조사한 한 200개 두레 중에서는 4개 마을만 궐을 안 받았고요. 궐은 다 받습니다. 궐을 받는 양은 대부분 장정, 하루 품삯에 이렇게 걸 기준으로 받고요. 그러면 먹매두레라는 건 뭘까요? 먹매두레. 그거는요, 아예 논매기 마을 전체 공동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루만 두레를 세웁니다. 논매기 공동 작업 두레를 하루만 세워요. 하루만 세워서 뭐를 하냐면 그날 벌어들이는 돈으로 다른데 아무것도 못 쓰게 하고요. 여름 두레 먹는 날 음식 만드는 경비로만 써요. 그게 먹매두레예요. 이건 조사를 하다 보면 공주는 이 먹매두레만 세우는 동네들 아주 적거든요. 그러니까 두레를 만물두레라도 세우고서니 그 중에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떼어서 먹매를 하고 나머지를 n분의 1로 나누는 두레살로 나누는데 이 먹매두레는 아예 안 하고 그날 경비만 벌어서 하루 놀기 위해서 보는 건데 공주 사람들은 200개 두레 중에 3, 4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유구에서 예산하고 가까운 유구 쪽에서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예산은 농악을 조사하면서 두레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여쭤봤는데 먹매두레가 많습니다. 하루만 노는 거죠. 벌어서 하루를 놀아요. 그걸 위해서만 두레를 세우는데 이 특징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농과 두레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조사를 하는 데서 느낌이 이거 부잣집에서 두레꾼들 하루 먹이느냐고 돈 주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예산에 많습니다. 예산이 두레 인심, 농사 인심은 들이 넓어서 그렇고 예산이 그 예당 저수지가 막히면서 물이 빨리 안정됐고 농촌이 빨리 부자가 됐거든요. 그 영향인 것도 같은데 막판에 가서는 거의 두레를 안 세우고 하루 노는데 먹매두레 세워가지고 하루 푸지게 노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게 대농이 우호적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먹매두레를 매는 논은 전부 대농의 논만 맵니다. 다른 거 안 해요. 그 집 거만 해요. 그게 보통 공주에는 아주 갑부들이 많은 삼천석 부자가 여기 7집이 있었다고 해서 공주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많으면 외지 농토들을 갖고 있는 거죠. 소작농들을 많이 두고 있는 형태인데 마을 부자들은 보통 논 4,000평 한섬지기를 4,000평을 한섬지기라고 하는데 한섬지기 정도로 갖고 있으면 부자 소리를 듣고요. 2섬지기면 큰 부자예요. 그리고 5섬지기 넘는데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짓는 걸 다 짓고 있으면 굉장한 욕심쟁이로 보고서 좀 안 좋게 말합니다. 근데 예산은 다르더라고요. 부자 소리 들었다 하면 4섬지기, 5섬지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 것들을 그것만 매주고 5섬지기면 2만 평 되는 거니까요. 이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매주고서 이제 그날 그 2만 평 매는 일반적인 품삯을 돈으로 받아서
하루를 먹고 노르니까 그 논매는 걸 이 집 저 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대우해 주는구나 했냐면 음식을요 그 집에서 다 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둘의 규모가 70명 정도 되는데 장정 70명이 점심 그리고 뭐예요? 아침새, 점심새 세 끼를 해준다 하더라도 작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농에서 다 내는 동네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재미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굉장히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머슴이 농악의 상세를 잘 친다, 노래를 잘한다. 그런 머슴을 두고 싶을까요? 두고 싶지 않을까요? 놀기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런데 그런 마을들에서 대농들은요, 그 집에 역대의 머슴들이 굉장한 예술의 꾼들로 증언되는 동네들이 많아요. 서울댁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말이요. 그 집에 엄청난 부자인데 그 집에 있던 머슴이 풀피리도 잘 부고 깽매기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근데 이런 형태의 증언이 자주 나와요. 그럼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요, 대농들은 골라서 세웠을 가능성이 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두레하면 농악이잖아요. 풍장이잖아. 그런데 머슴이요, 동네 두레꾼들하고 풍장에서 리더 역할을 해요. 두레하고 주인하고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증언이 나오느냐면 세경이 올라갑니다. 그런 걸 잘하면. 그거는요, 대농이 스카우트했다는 얘기예요. 보통의 머슴 세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7가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3가마 받고 갔다는데 맞습니다. 20대에서 10대 17살, 18살에 둘에 들었다고 그래서 둘에 품맛이를 하는 사람이 머슴을 간다고 할 때 쌀 7가마 어림도 없습니다. 2가마, 3가마 수준입니다. 기운이 완전히 나는 25살 넘어가고 해서 조금씩 올라가죠. 그게 올라가서 보통이 7가마 거래가 되는데 그럼 농악을 잘 치는 머슴은 얼마까지 받았느냐? 10가마입니다. 3가마는요 예술값이에요. 예술값. 근데 이 예술이 그냥 예술로서 자기네 집에서 들려줘서 공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네 두레와 대농의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먹매두레만 하는 동네들에서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보기 어렵고요. 그 먹매두레 풍장이요. 먹매두레는 딱 이틀 쓰는 거예요. 하루 벌기 위해서 공동작업하고요. 여름철에 그놈 갖고 먹고 노느냐고 하루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풍장은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논을 매는 건지, 풍장을 치는 건지, 논뱀이 안에서 풍장을 치면서 논을 매는 광경을 볼 수 있는 두레들이 먹매두레들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요, 그 두레 상모를 보통 꽝배짜리들한테 돌린다고 먼저 시간에 제가 농악의 두레 농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마을에서는요 수상모가 아주 정해져 있어서 그 수상모가 어린 두레꾼들 꽝배짜리에게 상모놀이를 아유 가르치는 동네들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먹매두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 먹매두레는 굉장히 여유 있는 두레들이에요. 뭐 대농하고 대어 언성 높이고 싸울 일도 없고 삭두레 멱두레 찾을 일도 없고 서로 잘 지내고 그러니까 두레꾼들도 대농 거 잘해주고 대농들은 오히려 두레를 위해서 돈을 쓸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술에 집중을 해서 가르친다고요.
농악을 가르쳤다, 배웠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어른도 치는 거 듣고 지가 흉내내서 계속 해서 날아가는 거지, 그 농악을 앉아서 가락이 어떻고 어디서 끊고 매꾸를 딱딱 가르쳐주는 강습형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마을들이 나오는 것들은 대개 목맷들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논매는 소리 요란하게 하죠. 뭐. 그리고 농악을 배우는 젊은이 꽁배짜리들이 후렴 정도는 다 어른들에게 강습을 받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유하고 독특한 민속놀이가 많죠. 그 농악 시간에서 그 예산의 그 칠적풍장에 대한 것을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칠적날 치는 것을 위해서 연습을 시키다 보면 제주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12발 상모라든지, 예, 또한 뭐 빨리 돌리는 상모들의 단상, 둘의 상모는 그렇게 뭐 제주 피우는 게 없거든요. 자반 뒤집기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있어서 제주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걸 시켜서 놀 수 있는 여유들이 있었어요. 벌금이요, 벌 100% 받습니다. 목맷돌에는 그건 의무거든요. 나와서 똑같이 나와서 한 집에 하나씩은 나와서, 그건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축제예요. 먹매라고 하니까 두레꾼들만 먹고 뭐 두레꾼 아닌 사람들 안 주고 아니고 전부 가족까지도 그날은 다 나오는 자리니까 그날 벌 돈을 버는데 공동작을 빠지면 그건 대개 100% 두레 조사를 한 내역 중에서 목맷두레는 뭐 공천 많지도 않았지만 예산 쪽에서도 벌금을 반드시 냅니다. 두레 조사를 제가 처음 할 때 아니죠, 좀 해나가면서 공제 두레를 쓰고 나서 두레와 사실은 대농과의 관계를 아주 좀 그 노조라는 성격까지를 넣어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에 목매두레하고요 쇠물두레 그 대농들하고 관계가 좋은 걸 저는 상당히 처음에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야합 아니야? 둘의 좌상들이 그 저기 대지주들하고 짝짝꿍 해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나갈수록 이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의 노조가요 실제 투쟁을 잘하는 것이 노제는 아니죠. 목적은 아니죠. 뭐예요? 상호협력이겠죠. 상생이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대농과 두레가 싸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두레는 대농을 존중하고요, 대농은 오히려 두레들을 아껴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이 아닐까요? 하대리에 있는 농기 중에 영의정 농기라는 게 있는데 그 농기가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영의정이 삼남으로 순찰을 가다가 역사의 건물이 시원찮으니까 경천역에서 자야 되는데 아주 시원찮으니까 조진산의 집에 가서 쉬어갔어요. 그것도 대접이 좋다고 해서 하루 만에 내려간 게 아니라 그날 와서 하루 저녁 자고 나간 게 아니라 하루를 더 자고 3일 만에 나갔어요. 그때 물어요, 영의정이 조지사한테 뭘 좀 해드릴까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둘의 배의 농기에다가 수결 하나 해주시지요. 그러면은 두레들이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결을 받은 것이 영의정 농기예요. 양반들이라고 대농들이라고 없는 사람들을 깐보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떤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두레의 모습은 목맷두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두레의 꽃이죠. 여름 두레 먹는 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루에 25분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목맷두레만 두 번을, 목맷두레가 아니죠, 여름 두레 먹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행히 50명대, 국내에서는 50명대로 오늘 떨어졌대요. 추석이는 어제 100명대 가까이 나왔다고 그래서 가슴이 썰렁했는데, 이번 코로나 진짜 독하구나 했는데, 또 정부가 코로나가 50명대 이하로 떨어져야 관리가 기획대로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여러 번 봤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같이 의무를 다해서 코로나 없이 자연스럽게 일상을 향유하며 살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